네, 제헌절이자 삼복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인 오늘도 전국이 그야말로 펄펄 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년 같으면 장맛비가 한창 내려야 할 시기인데 올해는 벌써부터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운 건지 또 언제쯤이면 폭염이 누그러질 수 있을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위에 지친 모습인데요. 예. 지금 여름이어서 더운 거는 뭐 맞는 거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느끼는 얘기인데 더워도 너무 덥다. 그래서 너무 뭐 진짜 뭐 할 의욕이 안 나는 그럴 더위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뭐 기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오늘 초복인데 이 삼복더위라는 말답게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예. 이 어제 서울이 34도, 대구는 이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2도를 기록하면서 예. 올 들어 가장 더웠었는데 이 오늘 역시 어제 못지않게 이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서울의 한낮 기온이 오늘 34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고 이 대구가 37도 그리고 이 경북 영천이나 이 경산 등 일부 내륙에서는 이 38도까지 치솟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특히 뜨거운 햇볕에 이 끈적이는 습기가 더해지면서 이 체감 더위는 아마 한 40도를 육박하는 지역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서울은 이틀째 그리고 남부지방은 엿새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 이 낮에 달궈진 열기는 밤이 되어도 좀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뜨거운 햇볕도 햇볕이지만 이 끈적이는 습기 때문에 네. 좀 더위를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 습기가 열기를 잡아두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열대야가 발생을 하는데요. 예. 건조한 사막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보면 네. 낮에는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지만 밤에는 열대야가 없습니다. 이 공기가 시원하겠네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따라서 좀 자기 전에 에어컨이나 냉난방기 그리고 또 제습기 또 여의치 않다면 이 통풍 등을 이용해서 습기를 잘 조절한다면 좀 그렇군요. 수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아무쪼록 좀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 좀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오늘 초복이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봤더니 다들 이제 보양식을 먹으려고 굉장히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삼복더위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복날이 뭐 평소보다 좀 더 덥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뭐 삼복 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예, 그런 이맘때 말이네요. 예. 더위가 가장 또 심할 때이고 이 삼복 더위에 지쳐서 이 밥알 하나 무게도 힘겹다 뭐 이런 뜻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군요. 이 올해뿐만 아니라 이 과거부터 이 복날의 더위가 좀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 올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실제로 복날이 이 다른 여름철보다 기온이 더 높았던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서울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 초복날의 기온이 평균 28도, 이 중복과 말복은 이 30도 안팎까지 올랐고 이 같은 기간 여름철 평균 기온보다도 한 2도 가량 정도 더 높습니다. 이 특히 복날을 앞뒤로 5일 전후를 비교를 해봐도 이 복날이 한 0.2도 정도 기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신기한 현상인데 사실 기상학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복날이 음력이기 때문에 매해마다 좀 날짜가 바뀌기 예. 때문에 기후학적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좀 특히 뭐 초복 같은 경우는 이 장마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가 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좀 우연의 일치다 뭐 이렇게 정도 생각이 되는데 예.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것은 네. 이 최근에 이 장마 기간이 좀 장마철에 비가 단속적으로 내리고 이 짧고 굵게 비가 내리면서 맞아요. 이 복날에 비가 안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복날에는 더위다 이런 공식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기후학적으로는 나중에 좀 고려를 해볼 연구가 좀 만한 필요한 필요가 부분이겠네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뭐 장마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장마 기간 되면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비가 왔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은 장마 기간 시작했다 하더라도 장마가 장마 같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예년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면은 장마 한참 비가 와야 될 상황인데 너무 덥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사실 예년 이맘때 같으면 말씀하신 대로 장맛비가 한창 내려야 할 시기인데 예. 올해는 이 장마 전선이 벌써부터 이 중국 만주 부근까지 북상을 해 있습니다. 뭐 일단 올해 장마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 보통 장마 기간이 32일 정도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평년보다 한 10일 정도 더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난 1973년 이후에 45년 만에 가장 짧은 장마가 될 것으로 올해 장마가 기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뭐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처럼 빨리 장마가 끝난 것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폭염이 원인입니다. 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찍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장마 전선을 밀어냈고 예. 이 장마 전선이 있던 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가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폭염이 시작이 된 건데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장마 종료가 후에 찾아오는 여름철 무더위 패턴입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이 과거와 폭염 양상이 좀 다른데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서 이 달궈진 열기까지 한반도 상공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불판 위에다가 이 가마솥 뚜껑을 하나 더 얹은 그런 형국인데 좀 정리를 하자면 중하층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중상층에는 티벳 고기압에서 발달된 열풍이 우리나라 상공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가 좀 열기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더워지는 겁니까? 예. 뭐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극심한 더위가 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뭐 10일 동안은 이렇다 할 비 소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 앞서 한반도가 열기에 갇혔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열기가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침에도 높은 기온에서 출발을 하는 데다가 낮에 또 가열이 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이 다음 날은 또 충분히 식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계단식으로 기온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위가 좀 누그러지기보다는 앞으로 예. 좀 더 더울 것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7말 8초에 덥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더위가 지금 온 것 같더라고요. 그 앞으로도 이 7월 말에서 8월 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더운 시기인데 이 지금까지 10일 예보에 따르면 더 기온이 올라가는데 그 시기가 지금 겹쳐지면은 이 폭염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뭐 앞서 전해드렸듯이 북서태평양 고기압과 이 티벳 고기압이 구조적으로 상당히 견고하게 우리나라 상공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쉽게 폭염이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공으로 이 찬 공기라도 좀 유입이 되면 이 수직으로 기온 차이가 나고 공기가 뒤섞이면서 비구름이 발달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은 상층과 하층이 모두 뜨겁다 보니까 이 소나기조차도 좀 발달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더위가 8월 말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더워진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네. 어떻습니까? 네,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 우리가 기후학적으로 봤을 때 예. 7월 말에서 8월 초 그리고 8월 중순까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더운 시기에 시기죠.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금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 태풍이 좀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태풍 같은 기상 현상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의 기압계를 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지금의 형국을 예. 좀 그렇죠.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데 네.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이 두 기단의 힘이 워낙에 견고하고 좀 강하게 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8월 초순까지는 좀 폭염을 누그러뜨리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제가 김재훈 전망이 기자한테 있습니다. 날씨는 워낙 가변성이 많기 때문에 이 더위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가변성에 대한 변수를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뭐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티벳 고기압이 꽉 들어차고 있어서 일단 그런 어떤 가변성은 있다고 보기 쉽지 않겠네요. 8월 네, 실제로 오늘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나 중국 쪽으로 얼씬도 못하고 베트남 쪽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진로가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이제 이렇게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온열 질환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더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좀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네, 폭염이라고 하면 이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처럼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이 사실 기상 재해 중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이 이 태풍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니고 바로 폭염입니다. 그렇습니까? 실제로 예. 2003년에는 유럽에서 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여 명에 달했었고 이 우리나라도 지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이 1994년에는 예. 폭염으로 인해서 이 3천여 명이 조기에 그러니까 원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폭염이 무서운데 보통 폭염 사망자가 60대에서 70대에 대부분 집중이 되긴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봤을 때는 20, 30대 폭염 사망자도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 뭐 젊다고 해서 또 체력이 있다고 해서 이 폭염에 맞서지는 말아야 되겠고 예. 따라서 이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는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집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바깥 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또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탈수나 탈진 같은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폭염 속에 야외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무엇보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 되겠고 틈틈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폭염 관련해서 김재훈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고생했습니다.